자, 오늘은 8장 모스 커패시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핀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축적 모드, 어큐뮬레이션 모드를 상세하게 고찰하였고, 고찰하는 과정에서 플랫 밴드 커패시턴스를 설명하느라고 공핀 모드도 설명을 했죠. 오늘도 비슷하게 공핀 모드를 상세하게 고찰을 하고, 인버전 모드, 경계 지점, 문턱 전압에서의 커패시턴스, 그것도 함께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할 내용은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핀 모드의 CV 프로파일을 구하는 것이 이번 챕터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공핀 모드를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공핀 모드에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되죠. 그때 인가하는 게이트 전압은 문턱 전압보다는 낮고 플랫 밴드 전압보다는 큽니다. 그러니까 메탈의 양의 전압을 인가하면 양공이 밀려나죠. 양공이 이렇게 밀려나면서 양공이 떠난 자리에는 억셉터, 이온화된 불순물이 이렇게 남고, 이것들로 인하여 공핍층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공핍층의 폭을 XD. 전압 밀도를 살펴보면 이렇죠. 메탈의 양의 전압을 인가했으니까 동일한 크기의 음의 전하가 실리콘 쪽에 형성이 되고, 이 사각형의 면적과 이 사각형의 면적은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쌓이는 공간 전압 밀도라는 것은 면적이 되므로 XD 곱하기 QNA, 그것이 요 면적 안에 쌓이는 전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핀 모드에서는 커패시터가 두 가지 성분이 존재한다 그랬죠. COX가 만드는 성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이 만드는, 그래서 그거를 CSD 프라임, 그래서 두 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핀 모드에서의 커패시턴스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요 뒷부분을 이제 조금 상세하게 논의를 할 겁니다. 자, 우리 C는 V분의 Q죠. 근데 반도체에서 V를 우리 파이를 표현한다 그랬죠. 전이차. 자, QSD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공간전압 밀도니까 XD 곱하기 QNA가 되겠죠. 그리고 이 공피층의 폭은 우리 앞에서 구했었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파이S가 2파이 FP가 되면 공피층의 폭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XDT였죠. 그때가. 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QSD는 XD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 S로 미분하면 그것이 CSD 프라임이 되겠죠. 단위 면적당 전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분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 함수 미분하는 법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 파이 S에 어떻게 됩니까? 루트 파이 S분의 1에 비례하죠. 그 얘기는 이 파이 S가 뭡니까? 게이트 전압이 만드는 전위 차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게이트 전압의 루트 분의 1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CSD는 이런 모양을 가질 겁니다. 루트 함수의 역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게이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CSD 프라임은 점차 감소해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CSD는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 문제가 되는 요 경계 지점, 요 문턱 전압, 요 지점에서의 커패시턴스, 그거를 CTH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문턱 전압이라는 의미에서 CTH 이렇게 표시를 하겠고요. 자, 이 지점에서는 커패시턴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구해 볼 것입니다. 우리 공핀 모드에서 디플리션, C 디플리션 프라임을 이렇게 구했죠. 근데 이 값이 최소값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왜 최소가 될까요? 아까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공핀 모드에서의 CSD는 대략 이런 모양을 갖는다 그랬죠.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인버전 모드가 오면 다시 C옥수로 가니까 증가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쭉 가다 증가할 거니까 요 최소점이 이 변곡점이 되겠죠? 요 지점이 요 경계선상에 있으면 이게 아이디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플랫밴드 커패시턴스도 여기서 딱 끊어지지 않죠? 이 앞에서부터 서서히 줄어들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딱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 대부분 이제 변곡점을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이 경계 지점이 항상 복잡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미 문턱전압 근방으로 오니까 반전 전자들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커패시터 성분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상세하게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공핀 모드에서 커패시턴스는 이렇게 구했죠. 그게 이겁니다. 근데 CSD는 이렇게 구했었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고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 값이 최소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최소값을 갖냐면 요 지점에서는 폭이 제일 커지죠. 공핍층의 폭이 XDT로 커지죠. 폭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커패시턴스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폭을 가질 때 최소 커패시턴스가 된다는 겁니다. C는 D분의 입실론 S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여기 이렇게 두께를 표현했죠. C옥수는 T옥수분의 입실론 OX. CSD는 이게 최대값을 가지니까 이게 최소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핀 모드에서 이 C 미니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미니멈,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C 미니멈 요거를 구해보면 요 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다시 뭐 이쁘게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공핍층의 폭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내려오는 최소값, 그 지점이 바로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문턱전압에서 이 지점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턱 지점, 이 지점에서의 커패시턴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런 거 기억이 나십니까? 요식. 여기에서 우리 축적 모드 구했고, 이번에는 이제 공핀 모드를 구할 겁니다. 근데 공핀 모드에서 어느 지점? 문턱 반전점. 우리 앞에서는 이거를 플랫밴드 지점에서 구했었죠. 그래서 파이 S가 0이고 기억이 나시죠? 자, 이 식에서 이제 문턱 반전점에서의 커패시턴스. 그게 CTH 프라임이라 그랬죠. 요거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문턱 반전 전압에서는 다음 관계가 성립합니다. 인버전 모드죠. 인버전 모드에서는 P0는 NA인데 그게 전자 농도와 같다 그랬죠. 문턱 반전점에서는 벌크의 양공의 농도와 표면에서의 전자 농도와 동일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턱 반전점에서는 반전 전자들만 존재하죠. 양공이 없습니다. 다 양공을 밀어냈죠. 그래서 P는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P타입 반도체죠. P타입 실리콘에서 P타입 실리콘의 열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 그게 N0죠. N0는 매우 작죠. 그러니까 이건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조건을 여기에 이제 적용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간단히 정리가 되냐면, 자, 이거 전개해 봅니다. 요거 P0죠. P0 그냥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그게 P죠. P0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KT분의 Q파이 S가 바로 P죠. 자, 여기 P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면 N0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N이죠. 자, 이렇게 분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거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P는 0이죠. 그 다음에 N0는 0이죠. 두 개만 남죠. 이 두 개 같은 거죠. NA로 바꾸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이게 NA, NA입니다. 그럼
EQN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QNA의 루트 입실론 S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모 여기 EKT가 나오죠. 똑같이 적용해보면 요게 P죠. 그 다음에 P0 KT Q-파이-S 이건 그대로 써야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P0 나오죠. 여기 뒤에 마이너스 N0 나옵니다. 그죠? 이게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다시 CSD 프라임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문턱 전압에서의 커피시턴스는 CSD 프라임의 2배가 더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죠? 근데 문턱 반전점이 되면 이게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올라갈까요? 자,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축적 모드와 공핀 모드의 CV 프로파일을 요약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VTH 이상 요 인버전 모드를 배울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큐뮬레이션 모드까지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오늘 배운 거는 바로 요겁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루트 파이 S분의 1로 비례한다 그랬죠? 무엇이? 이 CSD 프라임이.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는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이상적인 경우라 가정을 하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요 지점 문턱 반전점하고 여기하고 교차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문턱 반전 전압 앞에서 좀 밀려났죠. 더 이른 지점에서 최소점을 갖는 거죠. 이 최소점을 갖는 이유를 여러분들 이해하는 거죠. 여기는 커패시턴스가 이렇게 두 개가 직렬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이 CSD라는 것이 문턱 반전점에서는 요 공핍증의 폭이 최대가 되니까 폭이 최대가 될 때, 두께가 최대가 될 때 커패시턴스는 최소가 되는 거죠.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턱 반전점하고 일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그림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우리 아까 문턱 반전점에서의 커패시턴스 구했었죠? CTH. 그것이 이 미니멈 값의 2배가 컸죠? 수학적으로 정확히 계산을 해보니까 2배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상에 대개 요거의 2배니까 한 뭐 대략 일치하죠? 2배가 더 큽니다. 그게 왜 여기가 더 커지냐면 우리 이 경계 지점은 항상 혼란스럽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뭔가 이렇게 중복이 돼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공핀 모드에서도 반전 전자들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COX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SD가 있지만 여기에는 CSD도 있지만 자, 문턱 전압 근방서부터는 반전 전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반전 전자들이 만드는 또 커패시턴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 커패시턴스가 여기서는 병렬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 병렬로 연결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압밀도 그래프를 잘 보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병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병렬 연결이 되면 이게 증가하겠죠? 직렬이 아닙니다. 이 두 개는 병렬이니까 두 개를 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직렬, 역수를 취해서 계산해 보면 실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이 아니죠. 2배가 증가한 거죠.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커패시터 성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COX와 CSD 외에도 C인버전이 만드는 커패시턴 성분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디어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플랫밴드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죠. 그냥 쭉 오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버전 모드에서의 커패시턴스는 C옥스라 그랬죠? 그럼 다시 쭉 올라가서 C옥스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이디어란 경우고 실제는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계면 부분에서는 다 바뀝니다. 이렇게 요거를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라는 의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C옥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플랫밴드 커패시턴스, 그 다음에 지금 배운 미니멈 커패시턴스가 어느 정도의 비율인가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상온에서 10의 17승만큼 주입된 P형 실리콘 기판이 있고 옥사이드 두께가 10나노메타이고 알루미늄 게이트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모스 커패시터에서 각각 C옥스, C 프라임, FB 그 다음에 C 미니멈 프라임을 각각 구해보아라. 자, C옥스는 이렇게 구했죠. 이건 뭐 이제 눈 감고도 풀겠죠. 자, 10의 마이너스 7승 페럿 퍼 센티미터 제곱 정도의 커패시턴스 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 FP는 이렇게 구했죠. 여기에다가 1.5 곱하기 10의 10승, NA는 10의 17승, 이거 0.0259, 계산하면 0.407V. 그 다음에 XDT. 이 XDT는 바로 문턱 발전점에서의 공핍중의 폭이니까 파이 S 대신에 2파이 FP를 넣으면 4가 되죠. 그래서 NA 알고, Q 알고, 요거 알죠? 다 알죠? 계산하면 0.1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0.1마이크로 되겠네요. 공핍중의 폭이. 자, 그 다음에 C 미니멈. 이건 이렇게 구했었죠? 이거를 이쁘게 이렇게 바꿨었죠? XDT와 TOX, 이플실론 OX, 이플실론 S. 이걸 표현했죠? 자, 10의 마이너스 8승 페러 퍼 센티미터 제곱. 미니멈은 역시 많이 작죠? 여기보다 한 오다 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계산해보면 약 20%, 즉 C옥스 대비 약 22% 정도의 커패시턴스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곡선을 보면 이렇게 쭉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었죠? 그 다음에 플랫밴드 커패시턴스는 이거였죠? 이식. 그래서 다 집어넣고 풀면 마이너스 7승 페러 퍼 센티미터 제곱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C옥스 대비해서 약 69%, 7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보면 C옥스가 여기 있고요. 조금 내려와서 플랫밴드 커패시턴스가 있고 쭉 내려오죠. 미니멈이 20%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뜨죠. 여기가 문턱 전압에서의 커패시턴스. 그건 미니멈의 2배가 된다 그랬죠. 이제 이해가 됐죠? 자, 이러한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배웠습니다. 축적 모드에서 커패시턴스, 공핍 모드에서의 CV 프로파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버전 모드에서 CV 프로파일만 배우면 이제 CV 프로파일이 완성됩니다. 뭐 안 봐도 대충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버전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